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두빌입니다. 오늘 주가는 1.5% 밀렸고요. 오늘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이 뭐 중요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섹터가 좋아가지고 어떤 뭐 호재 이슈가 있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이 기준에 따라서 같은 업종에 있다라고 해도 등락률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버리는, 누구는 하락, 누구는 뭐 빨간불, 이런 식으로 그냥 뻔했죠. 제가 예전부터 그 두빌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이 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가지고 염두에 좀 뒀단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10월 말부터 계속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코스닥이 힘을 줄 타이밍이 되었다. 바이오가 10월달 실적 시즌에는 딱히 이제 힘이 들어가기가 힘든 구도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아마 자금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두빌이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사실 오늘 두빌에 대한 내용보다 두빌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주분들이. 그래서 제가 매번 뭐 2차전지 영상을 찍든 뭐 화장품을 찍든 뭐 개별주를 찍든 결국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내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섹터를 보고 시장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시장을 보고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봐야 돼요. 내가 이 섹터에서 그래도 얘가 제일 탄력이 좋겠다, 얘가 지금 수급이 뭐 제일 좋다, 얘가 지금 차트가 추세가 가장 강하다,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래야 확률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를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애초에 확률이 그냥 반반 놓고 내가 종목을 고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 합리화 조건들을 억지로 좀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그냥 반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그 두빌 주주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찍을 때도 매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그래도 조금 더 확률 높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두빌은 오늘 뭐 음봉 나와도 제가 크게 상관이 없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여기를 그냥 8만원을 양봉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82,000원으로 가는, 여기에서 8만원 근처를 전날에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찌르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을 가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돈이 계속 빠져나오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수급을 보시면은 장중에 이게 그 분으로 보면 코스닥은 쭉 올라가고 코스피는 쭉 내려오고 수급도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원웨이 매도고요, 코스닥은 원웨이 매수입니다. 장중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되면 그냥 끝까지 보통 대부분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장중에 뭐 갑자기 코스피도 돈이 바뀌고 이런 흐름들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안 열리면은 대부분 변동성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미장이 휴장인 날 다음 날에는 뭐 삼전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뭐 코스피의 무거운 종목들이 됐든 그렇게 위로 움직일 만한 명분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대부분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시장이 지루해지고. 근데 지금 코스닥은 아직도 올라갈 그 구간이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누구는 여기를 한참 전에 넘어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한참 남았고, 지금 900입니다. 오늘 양봉이 엄청 나왔다라고 해도 23년 고점도 못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금리 인상을 쭉 하고 금리를 이제 뭐 동결하냐 마냐 뭐 이런 구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AI니 로봇이니 그게 이제 2차전지랑 같이 해가지고 막 랠리를 보여줬던 1분기, 2분기가 AI 로봇, 그게 이제 시장에 처음 영향력을 미칠 때입니다. 그 다음에 7월 해가지고 2차전지가 쭉 에코프로 해가지고 쭉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8월부터 2차전지 꺾이니까 시장이 내려왔던 거고, 뭐 어찌됐든 다시 이제 또 추세를 위주로 잘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코스닥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두빌 오늘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거나 뭐 원전 쪽에서 임팩트를 보여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수급을 또 봐야겠죠. 외국인들의 매도. 오늘 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그냥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수를 따라갔다. 네. 시장이 내려갈 때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평상시에 와 매도 나온다 할 때처럼 뭐 100만 주 막 이런 단위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내려갔다가 코스피가 또 밀리네, 또 내려가고, 또 밀리네, 또 내려가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예,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지수 흐름을 따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는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겠네.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뭐 금투 들어온 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고요. 기관 쪽에서 빨간불이 찍혔다라고 해도 금투의 매수는 응집력이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두웰과 같은 기업의 사이즈의 주가를 암만 뭐 매수를 많이 넣고 해도요, 올려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위쪽으로 치면서 매수를 잘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금투 매수가 주가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연기금, 투신, 보험 매도인데, 투신 보험은 두 개를 오늘 뭐 거래량 200만, 뭐 평상시에 거래량 300만, 400만, 500만 정도 나오는 기업에서 만주, 뭐 몇천주, 이거는 크게 의미 없고요. 연기금 매도가 오늘 하락에 뭐 영향을 주긴 했지만, 1.5%의 하락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러니 저러니 안 좋은 것들을 다 분석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아래쪽에 있는 추세는 쭉 올라옵니다. 이 추세를 타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추세를 깨고 꺾고 이 가격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구간이었고요. 결국 코스닥으로 힘을 준다? 이 얘기는 코스피도 뭐 코스닥 많지 그렇게 뭐 좋은 탄력이 막 빵빵 뭐 따라가면서 나온다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10월 9월처럼 뭐 반도체한테 주도권이 너무나 그냥 강하게 가버리는 뭐 이런 패턴보다는 이제는 좀 골고루 올라가는, 뭐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반등이 안 나오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뭐 반등 나오겠죠. 여전히 모멘텀이 또 좋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주도 섹터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누가 더 자주 시장의 주도권을 좀 뺏어오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12월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11월 초, 10월 말부터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그게 11월에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맞물렸다가 다시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또 위쪽으로 돌아 나가니까 그 포지션이 똑같이 수면 위로 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빌은 오늘 뭐 양봉 나와도 그만, 음봉 나와도 그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리는요, 음봉이 더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하단의 가격을 봤을 때 뭐 72,000원, 3,000원 지금 이 라인을 그냥 쭉 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직 하단에 대한 여유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추세를 만들어 나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의 기준점, 진짜 시장이 반등 다음 반등을 보여주고 이때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역패턴의 수급, 시장은 내려오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예, 이런 수급이 나왔단 말이죠. 보통 이런 자리부터 시장의 반등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반응을 했죠. 그러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여기보다 저점이 더 내려가는 그 패턴만 나오지 않으면요, 단기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나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뭐 음봉 짤짜리로 뭐 1%, 2%짜리 뭐 이런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캔들을 언제든지 또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호재 이슈가 이제는 붙게 되면은 그쪽으로 탄력이 굉장히 붙을 수 있다. 뭐 오늘 바이오가 올라가고 로봇이 올라간 것도 결국 비슷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들어올 때 점점 더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락장일 때는 호재 이슈가 나와도 반응 안 하죠. 두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에 대해서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미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오늘 연봉이 나왔다라고 한들 이거는 좀 구조적인 부분, 우리나라 시장의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두빌이 뭐 좀 양보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1년 중에 또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인데 뭐 다들 보셨겠지만 시장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가 좀 보이죠? 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이런 시기가 나한테 지금은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요, 나중에 또 뭐 어려운 구간들도 오겠죠. 근데 그때 가면은 내가 그때 정말 좀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무조건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한번 놓치게 되는 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이벤트 통해가지고 뭐 저희와 함께 하든 함께 하시지 않든 이거는 그냥 제가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두빌 주주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뭔가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개별적인 매매를 하실 때에도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결과물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결과가 쉽게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그 타이밍을 최대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